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노획한 러시아 전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러시아 방위산업업체에 전화를 걸어 기술 지원을 요청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러시아 방산업체는 전화 건 사람이 우크라이나군 소속인 줄 모르고 기술 지원을 해줬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우크라이나 매체 밀리타르니 비디오 뉴스는 우크라이나군 장교가 러시아 방산업체인 우랄바곤자보드에 전화를 걸어 기술 지원을 요청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통화 당시 자신을 코제브니크 콜사인을 가진 기갑부대 사령관이라고 소개한 이 우크라이나군 장교는 러시아 방산업체의 전화로 T-72B3 탱크의 결함사항을 나열했습니다. 기름이 새고 압축기에도 결함이 있으며 포탑 조종에도 문제가 있어 수동으로 해야 한다. 그러자 러시아 방산업체 우랄바곤자보드 측은 통화하는 사람이 우크라이나군인 줄도 모르고 문의사항을 설계국 및 엔진 제조업체 담당자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한 뒤 책임자와 통화할 수 있게 연결까지 해줬습니다. 이후 책임자는 우크라이나군 장교에게 관련 사항을 물으면서 전차의 문제점을 와치앱으로 자세히 알려달라고 요청하자 듣다 못한 우크라이나 장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크라이나 제54 기계화여단 소속이다. 우리가 전리품으로 노획할 때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탱크를 잘 만들어달라. 우크라이나의 영광을 돌린다. 러시아에게 굴욕도 이런 굴욕이 없을 듯합니다. 러시아군의 주력 전차인 T-72B3은 1970년대 소련이 정식으로 채용한 T-72A 전차를 최신 기술을 적용해 개량한 전차인데요. 최신 기술로 개량한 만큼 우크라이나군이 주력으로 쓰고 있는 T-64 전차보다 성능이 낮다는 평가를 받지만 러시아군의 미숙한 운용 경험과 보급 문제로 우크라이나군에게 200대 이상 노획당한 상태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 전차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군이 후퇴할 때 버리고 간 전차를 노획해 자체적으로 수리한 후 전선에 투입하고 있는데요. 전리품으로 노획을 했지만 러시아군의 주력 전차인 T-72B3은 기름도 새고 포탑에도 문제가 있으며 압축기에도 결함이 있는 등 처참한 수준이었던 겁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러시아군의 대표 무기체계인 T-72 전차와 장갑차, 방공무기체계 등 핵심 전력 의성능이 서방 국가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떨어지고 치명적 결함들이 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동, 중국, 북한 등에서 주력 전차로 사용되고 있는 T-72M 전차는 과거 나토 국가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중동전과 1990년 이라크전에서 이스라엘과 미군 전차의 속수무책으로 격파당하면서 러시아 전차에 대한 환상을 깨버린 기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자국 육군이 사용하는 T-72B3은 수출형인 T-72M과 성능과 방어력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해왔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노획한 러시아 전차들을 보면 현격한 차이란 없었으며 그저 한심한 수준이었습니다. 러시아는 T-72B3은 전면 방어력이 아변강판 900mm 수준으로 서방 전차의 공격에도 생존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T-72B3은 우크라이나군의 RPG-7과 대전차 로켓, 제블린 미사일에 손쉽게 완파돼 굴욕을 당한 지 오래입니다. 또 포수와 전차장 좌석 밑에 추진제와 포탄이 탑재돼 RPG-7의 측면 공격에도 탱크 포탑이 하늘로 치솟는 일명 뚜껑 따기 현상까지 일으켜 망신을 톡톡히 당했습니다. 한국의 전차 K2 흑표, 미 에이브럼스 M1A2,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는 전차 포탄이 일체형이고 포탄 적재가 포탑 품위의 별도의 공간에 보관돼 폭발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또 다른 T-72B3의 문제점은 야간 조준경이 서방제 전차에 비해 현격하게 떨어지고 사격 통제 장치의 성능이 떨어져 이동 중 적 전차에 대한 사격이 불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이에 비해 한국의 K2 흑표는 야지에서 시속 50km로 이동하면서 2km 이상의 목표를 정확히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 참다 못한 폴란드가 그동안 사용한 T-72 전차를 모두 우크라이나군에 넘기고 그 자리를 한국산 K2 흑표 전차로 바꿀 결심을 한 것입니다. K2 흑표에 만족한 폴란드는 현재 한국 무기 사재기에 나서고 있는데 폴란드 국영방산그룹 PGG의 회장은 최근 언론을 통해 K2PL 전차 생산을 위한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밝혀 폴란드가 K2PL 전차 생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 준비 중이란 소문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K2PL은 현대로템의 K2 전차를 폴란드형으로 만든 것인데요. 현대로템과 PGG는 K2PL 전차 생산 납품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컨소시엄 이행합의서를 체결했고 이제 곧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최근 폴란드 타르기 키엘체에서 열린 폴란드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서 한국 업체들이 국산 전차용 파워팩을 전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파워팩은 엔진과 변속기의 결합체로 전차를 움직이는 심장에 비유되는 주요 부품인데요. 전차는 포장도로뿐만 아니라 산지 등 험로의 주파 능력까지 갖춰야 하고 극한의 환경에서도 가동 능력이 보장돼야 하는 만큼 파워팩이 중요합니다. 국산 전차용 파워팩은 HD 현대인프라코어의 DV27K 디젤 엔진과 S&T 다이내믹스의 EST15K 변속기로 구성됐는데요. 한국은 애초에 K2 전차 2차, 3차 양산 사업에서는 국산 변속기를 배제했지만 4차 양산 사업에서는 장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업체들이
폴란드 방산 전시회에서 K-파워팩을 선보인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폴란드 성능 개량형 모델인 K2PL에 한국산 파워팩이 장착되는 수순일 거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HD 현대인프라코어의 엔진과 S&T 다이내믹스의 변속기를 조합한 국산 파워팩은 튀르키예 방산회사 베메제이 전차 뉴 알타이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무기마저 국산화 장비를 늘려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폴란드가 운용 중인 흑표 전차의 외부 방어력을 추정할 수 있는 포탑 측면에 적용된 기밀 복합 장갑 사진이 공개되면서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은 이번에 공개된 흑표 전차에 대한 사진들을 보면서 K2 전차의 방어력을 확인하고 상당히 놀란 표정입니다. 중국은 외부에는 3세대 전차라고 홍보하고 있는 99식 전차를 운용 중입니다. 99식 전차는 흑표와 비슷한 전투 중량을 가지고 있으며 125mm 활강포를 표준주포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흑표 전차와 같은 첨단 베트로닉스 탐지 체계와 조준 시스템을 갖추고 중국군의 기갑 전력을 크게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장갑차로서는 보기 드물게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의 탄자를 감손 우라늄으로 적용, 서방제 웬만한 장갑차는 모두 뚫을 수 있다고 큰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중국 99식 전차의 장갑은 기본 설계 능력이 떨어져 포탑과 차대의 주요 부위에 복합과 반응 장갑을 덧대면서 독일제 날탄을 막을 수 있다고 호언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이 개발한 신형 날개 안정 철갑탄에 정통으로 맞으면 포탑이 관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무슨 근자감인지 중국은 자신들의 전차 주포와 철갑탄을 활용하면 한국의 흑표 전차를 한방에 제거할 수 있다고 호언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흑표 전차를 한방에 제거할 수 있다는 소리는 못할 듯 싶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흑표 전차에 대한 사진들은 폴란드에서 있었던 방산 전시회에서 누군가가 흑표 전차의 주요 부위 두께를 측정한 사진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의 전문가들이 흑표 전차 전면 포탑에 구성된 장갑으로 어찌나 두껍고 탄탄한지 2km 사거리에서 러시아가 개발한 최신 철갑탄을 방어할 수 있을 정도로 방어력이 강화된 모습이었고, 이 정도면 대략 800mm 복합 장갑으로 구성되었다고 추정하며 놀라워했습니다. 또 복합 장갑재와 차체에 공간이 있으며 차체 또한 수십 cm 두께의 고강도 방탄철강으로 구성되어 있어 러시아제 날개 안정 철갑탄에 여러 번 타격당하지 않으면 웬만해서는 뚫리지 않는 방어력을 갖고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러시아제 날개 안정 철갑탄은 2km 사거리에서 600mm 균질 강판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러시아제 무기들이 뻥스펙이 많아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흑표 전차의 전면에 조립된 강판은 고강도급 강판철판으로 기본 두께가 4cm 이상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서방이 만든 주요 전차들의 방탄철강이 30cm급 철강을 사용하는 것보다 두꺼운 것이며 웬만한 동구권 날탄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측면 차대의 사이드 스커트는 고강도 복합 장갑으로 구성돼 100mm급의 두께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흑표 전차가 기본형에서도 이미 사이드에서조차 상당한 방어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독일이 최근에 개량한 레오파르트조차 측면 사이드 스커트에 200mm급을 덧대는 것을 감안했을 때 그에 비하면 흑표는 중량 증가를 최소화한 설계를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독일 레오파르트 최신형의 무게가 70톤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차의 핵심은 방어력도 방어력이지만 빠른 기동성에 있는데 이렇게 무거운 전차라니 기동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방어력뿐 아니라 기동성이 뛰어난 전차를 요구했고 그래서 60톤이 넘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한국은 폴란드의 제안에 맞춰 맞춤형 흑표를 보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흑표가 자신들의 99식 전차와 비슷한 무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전차보다 훨씬 높은 방어력을 갖고 있었다는데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흑표 기본형이 이 정도인데 지금 한국은 폴란드가 요구하는 강력한 방어력과 기동성까지 갖춘 전차를 더욱 업그레이드해서 수출하고 있으며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흑표 전차가 폴란드 방위에 사용되면서 한층 더 성능이 강화될 것이란 점에서 중국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